안녕하세요. 네, 특허법인 해안의 이주철 변리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R&D의 시작, 기업보소연구소 제대로 설립하고 활용하기 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1강 주제로는 기업보소연구소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기업보소연구소 설립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기업보소연구소는 그 과학기술 분야나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일정 요건, 그 물적 요건, 그 다음에 인적 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요. 이때 신고된 연구소에서는 어떤 세제적 혜택이라든지 어떤 자금, 인력 등의 그러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인데요.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이제 한 22년까지의 그 연구소 전담부서의 어떤 개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22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이제 7만 개 정도가 됐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가 www.rnd.moa.kr에서 정의 그리고 연구소 현행 개수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 연구소 설립할 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담 요원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학위는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이 원칙입니다. 그 자연계는 이제 자연과학, 뭐 공학, 이학, 농학, 의학 계열, 이과 쪽에 전공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과학기술 분야 중 저희가 산업 디자인 분야를 또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서비스 분야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대 졸업자, 그리고 마이스터고, 이제 공고죠.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개발 경력이 있다면 전담 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관리하시는 기업들이 이제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는 그 해당 업종에 따라 매출을 보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소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3명 이상이면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고요. 중기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그리고 벤처기업, 그러니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2명으로 그 조건을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그냥 소기업 중에서는 막 창업해서 아직 3년이 안 된 그런 법인도 있으실 텐데, 그런 법인은 이제 2명 이상이어도 마찬가지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 및 경력 그리고 자격증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저희가 전담 요원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학위 및 경력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분야인 경우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중소기업 쪽을 대부분 컨설팅 하시기 때문에 더 다른 요건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연계 분야 전문 학사 또는 동등 수준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을 나오시고 2년의 업무 경력이 있는 분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문 학사분들 중에 3년제도 있으실 겁니다. 그 경우에는 3년제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그리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는 이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4년의 어떤 수치가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4년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어떤 경력이 필요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년제, 2년 동안 공부하신 분은 2년의 경력, 그러니까 3년간 공부하신 분은 이제 1년의 경력, 이제 고졸 같은 경우는 이제 0으로 치기 때문에 4년의 경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 4를 저희가 만들어 주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 분야, 기사 이상 기술 자격인 사람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산업기사죠.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인 경우에는 경력이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산업기사는 이제 2년제 대학과 동일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 자격증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고졸 출신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소 설립할 때 이제 대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를 확인해야 되지만, 이제 자격증 역시도 확인해서 조건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디자인 그리고 서비스 분야 업종을 주업종을 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자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문과 출신, 뭐 예체능, 그러니까 상관이 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 분야의 기사 또는 이제 서비스 분야인 경우에는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 전담 요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 전문 학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라면은 서비스 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그래서 제가 서비스 분야의 1급, 2급 요 자격증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2년이 인정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스터고 고졸 출신의 분들 경우에는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연구원이 해당 기업에 꼭 직원이 돼야 되는지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4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꼭 정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 전담요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디자인과 서비스 분야는 자연계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저희가 산업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는 사업계 요소나 아니면 디자인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제출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 분야 중에 제품 포장 디자인 분야로 꼭 하셔야 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서비스 분야의 그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 업종이 서비스 분야에 해당돼야 합니다. 저희가 그냥 과학기술 분야임에도 그냥 서비스 분야를 하겠다라고 신청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회사의 실제 매출이 서비스 분야로 나와줘야만 서비스 분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분야 연구소의 전담 요원 조건 보시면은 그 전공 불문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거나 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은 조건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의 이제 종류인 거죠. 뭐 사회조사 분석사, 소비자 전담 상담사 이런 식으로 쭉 있고, 그 다음에 경영회계 사무 세 번째 줄 보시면 뭐 워드 프로세서,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도 좀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 중에 조건이 되는 사람 없다라고 판단하시기 전에 혹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을 그래도 개별적으로 취득하신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주업종 판단 기준입니다.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에 업태 구분해서 매출이 가장 많은 업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온 그 업종을 보고 과학기술인지 서비스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제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를 확인해 보면 제 네모 박스 친 부분에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준 경비율 코드도 저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 주 매출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기준 경비율 코드 8로 시작되는 저 숫자를 체크해 놨다가 기업부서연구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보 제공 그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및 업종 연구 분야 연계표를 보시면 거기 업종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코드를 찾기 위해서 보시면 이 회사가 서비스인지 과학기술인지 4열에 서비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으로 분류됐다는 거고, 그러면은 자연계열의 어떤 연구원이 꼭 필요하지 않겠구나 라고 저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까지 이제 전담 요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희가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 자연계를 나왔고 뭐 4년의 경력이 되고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요. 조건 없이 4대 보험이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인력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격요건도 없지만 이분들이 역시나 대원칙이 있죠. 전담요원은 이제 겸직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해당 분야 연구만 해야 되지 회사의 어떤 매출과 관련된 행위를 이제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러한 원칙은 보조원과 관리 직원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그러니까 연구소의 경우에 저희가 연구소장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보통 가장 선임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까지 살펴본 부분이 인적 요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적 요건,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물적 요건 같은 경우는 어떤 독립된 공간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건 필수는 아닙니다. 독립된 공간은 물론 해도 되지만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연구 공간을 만들어서 그 다른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서와 파티션으로 구분해서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판을 붙이고 여기 관리부고, 저 앞에는 뭐 총무부고 이런 부서랑 구분된 기업부서 연구소가 있다라고 현판을 붙여주시면 독립된 공간 갖추지 않으셔도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연구 기자재 같은 경우는 실제 연구원분들이 연구하려면 뭐 컴퓨터라든지
어떤 시험 장비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걸 등록해 놓으면은 또 그 비용 역시 직원분들의 인건비와 더불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어떤 기자재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보수연구소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